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최근 기사 보면 로빈후드가 지원되는 암호화폐 XLM 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로빈후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전부 다 뭐 지원을 하죠.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흐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이, 그러니까 XRP가 앞으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크리스 라센이 지금 해리스를 지원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갈링하우스가 ETF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ETF 과연 언제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리플이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았다고 합니다. 11월 1일까지 제출해라, 이런 부분 과연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리플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가자. 자, 크리스 라센이 최근에 해리스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을 했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크리스 라센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에게 지원을 하고 리플의 시에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지원을 했다. 자, 이게 같은 곳에 지원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이거 양다리다. 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이런 박빙의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리플 거기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트럼프를 지원했다고 하면 해리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나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리플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원 의원 케어하고 있죠. 이쪽에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어느 입김을 강화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내부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정치적인 입김을 강화시키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리플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흐름이었다. 제가 이렇게 썰을 풀어드렸죠. 자,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는 리플이 조직적으로 양당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파에 관계없이 암호화폐 정책을 옹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현 행정부의 입장을 지적하며 회사가 정치적 결과와 관계없이 블록체인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분명히 발전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무언가를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썰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리플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분명히 리플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입김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ETF는 승인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앞으로 XRP가 ETF 관련해서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5가지 이유 플러스 한 가지 총 6가지인데 그 중에 ETF는 조금 밀어놓는다. 왜 그러냐면 지금 SEC와 항소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SEC가 승인을 해준다? 절대 해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ETF 같은 경우에는 아주 뒤쪽으로 밀려날 것이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봐야 될 거예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ETF 관련해서는 분명히 2025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왜? SEC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게리 겐슬러가 밀려나고 난 다음에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지금 후보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ETF 승인이 늦겠습니까? 제일 먼저 빨리 될 수 있는 게 저는 XRP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리플이 그렇게 ETF가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보다는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XRP ETF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2025년도에는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이 ETF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다. 과연 너의 생각이 맞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ETF 관련해서 썰을 푼다고 하는데 그런 썰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죠. 시티은행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계좌를 해지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시티은행과 거의 한 25년 동안 뭐 서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거래를 했는데 이게 시티은행이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왜? SEC가 압박을 했죠. 암호화폐 관련해서 좀 주요한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거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제재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도 브래드 갈링하우스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티은행이 역으로 당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5일 이내에 계좌 해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 좀 아쉽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다가는 너무 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관련해서 지금 리플이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여기에서 10월 18일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적인 변호사 승인 및 출석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리플이 이것을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서 14일 동안 연장을 받았는데 이 필요한 서류 11월 1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뭐 쉽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회사가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커다란 리스크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가격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 없다. 왜? 아주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뭐 하루 이틀 만에 해라 이것도 아니고 14일이라는 시간을 줬고 그 최후의 날이 11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보완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야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나 하면서
매도의 흐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아랫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 아랫꼬리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하락을 급격하게 했는데 밑에서 누군가 받치면서 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리플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도 똑같이 거래와 똑같이 물량을 늘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속적으로 리플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량 늘리시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왜 물량을 늘려야 되는지. 그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브릭스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러시아 쪽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우리 지금부터 해야 된다. 왜? 달러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액션을 취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끝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XRP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그 가격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물량을 늘려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상승의 5가지 요건 점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5가지를 정리해드렸는데 이 부분 계속적으로 기사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수면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면 위로 나오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항소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눌리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밑에 쪽에서 계속적으로 고래들이 매수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가격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죠. 그 답답함. 남들 같은 경우에는 막 급등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빅타임이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단기간에 40%에서 50% 가까이 오르고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만에 100% 이상 190%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오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상승의 5가지 이유 이게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제까지 보지 못한 그런 가격까지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2020년도와 계속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2020년도와 지금 현재의 흐름 여러분들에게 오늘만은 쉬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했었죠. 10월 초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래쪽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상승 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흐름, 이 박스권의 흐름 중에서 아래쪽으로 빠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항소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수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그 수급에 의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깨지는 그런 흐름이 보였다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 다음에 그리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수급이 아니라 일시적인 대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락을 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2020년도 이거 비교 안 하려고 했는데 차트상도 마찬가지예요. 41% 마이너스 41% 하락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그대로 횡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9일 횡보를 하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졌습니다. 무려 7배 상승을 했죠.
이때도 하락할 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수급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대외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외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2020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2024년도에는 갑자기 여기서 어떤 이유 때문에 급락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그 이유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 8월 5일과 9월 6일의 저점, 이 저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8월 5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여기에서 뚫고 올라갈 때, 이전에 뚫고 올라갈 때 여기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거든요. 여기에 있던 시가, 이 시가를 전혀 깨지 않는 8월 5일의 흐름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저점에서 왜 여기를 깨지 않았을까? 바로 고래들의 매수 단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이쪽에서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8월 5일의 이 저점은 정말 중요한 저점이고 이 저점이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저 리플 사라는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8월 5일 잘 지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9월 6일의 이 저점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 5일의 저점 이후에 9월 6일의 저점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놓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690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690원이 깨진다고 하면은 저 리플 사라고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700원대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리고 여기서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저점 계속 올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 올려놓죠. 자,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박스권에 있다가 한 단계 점핑을 시키고 또 박스권에 있다가 한 단계 점핑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장대 음봉 이 시가를 그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자, 이 물량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물량을 제대로만 이런 식으로 받아낸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을 그냥 돌파하는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왜? 비트코인 4차 반감기에 대한 분명히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런 흐름. 3차 반감기 때 4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4차 반감기 때도 뭐 4배 오르지 못하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초기 때 보면은 거의 3.25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리플도 마찬가지 2020년도에 7배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10배 이상도 오를 수 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부분 결제 시스템이 확대가 되고 있죠. 두바이, 브라질, 인도 그리고 유럽 쪽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2025년 1월 달에는 일본에서 XRP 은행에서 100% 사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물론 지금 현재 70% 정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100%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거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서 XRP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다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커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 생각 여기까지입니다. 제 생각이 동의하신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문의 경제TV가 이제 개인 채널이 1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1000명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이벤트를 하나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예스24에서 팔고 있는 책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자, 비트코인 이외에 모든 암호화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 보면 전업 투자자를 쓰는 그 투자 공식까지 전체적으로 망라가 되어 있어요. 자, 예스24에서는 18,900원이 정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1000명이 되면은 큰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뭐 10권, 100권 이거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총 1000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전부 다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신문의 경제TV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입니다. 자,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이벤트 신청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책 이벤트 신청 여기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는 휴대폰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문자로 보내시기가 상당히 힘드신 분들 이것을 클릭하시면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냥 보내기, 전송 그 부분만 딸깍하고 누르시면 그냥 신청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신청하기 나 좀 그렇다. 이 링크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에 나오는 번호, 이 번호로 문자 체크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 문자 체크하고 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확인 전화 드리고 그리고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